새롭게 쌍용차답게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운 쌍용차 토레스가 역대 최대 사전계약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13일 사전 계약에 들어간 토레스의 첫날 사전 계약 대수가 1만 2천 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레스가 보여준 사전 계약 실적은 그동안 쌍용차가 출시한 신차 계약 물량 중 역대 최고 수치로 토레스 전 사전 계약 첫날 최고 실적은 지난 2005년 10월에 출시한 액티언의 3,000대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던 만큼 토레스의 폭발적인 사전 계약 실적은 앞으로의 쌍용차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16년 소형 SUV 티볼리의 출시 이후 약간이나마 흑자 전환을 했었지만 이후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 속에서 쌍용차를 다시금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토레스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토레스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쌍용차 토레스는 준중형 SUV와 중형 SUV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차량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사전 계약 이후 다양한 SUV 차량들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는 이유로는 차량의 디자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차량의 재원이 중형급인 SUV 수준의 재원을 가졌음에도 차량의 가격은 준중형 SUV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준중형 SUV 투싼과 스포티지를 비롯하여 중형 SUV로는 QM6와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 등 정말 많은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토레스는 중형 SUV 라인업 중 QM6보다는 조금 더 길겠지만 산타페와 소렌토와 비교하면 각각 85mm와 110mm 정도 짧겠는데, 그 밖에 전폭이라든지 전고는 준중형 SUV보다는 크고 높겠지만 중형 SUV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재원을 가지고 있어 자칫 어정쩡한 포지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겠지만 가성비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패밀리카로 사용한다면 토레스 선택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긴 차체와 높은 차고 그리고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진 토레스이지만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바로 휠베이스 길이입니다. 쌍용차 토레스의 휠베이스 길이는 2680mm로 준중형 SUV 모델인 투싼과 스포티지의 휠베이스 길이가 2755mm 수준인 걸 감안한다면 2열 공간의 아쉬움이 큰데요. 그 밖에도 코란도C와 마찬가지로 쌍용차 토레스에서도 2열 에어벤트를 찾아볼 수가 없어 패밀리 SUV로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휠베이스가 짧겠지만 긴 차체 길이를 가진 토레스는 2열 공간을 제외한 트렁크 공간이 큰 만큼 차박 및 캠핑 등 적재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특히 쌍용차 토레스는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 안쪽 휠 하우스 공간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중형 SUV 모델의 경우 5인승 모델 외에도 6인승 또는 7인승 모델을 출시하면서 휠 하우스 공간을 디자인을 해 보다 편의성을 강화시키겠지만, 하지만 쌍용차 토레스는 단일 5인승 모델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패밀리 SUV로서의 선택 비중보다는 오프로드 및 개인 라이프 생활을 즐기는 소비자분들에게 유용한 차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토레스는 3종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 주차장은 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공항 주차장의 경우 20%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할인이 불가능한데요. 그럼에도 공영 주차장의 50% 요금 할인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3종 저공해 자동차 할인 혜택은 오는 2023년까지 유지가 되며 이후 2024년부터는 혜택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토레스의 파워트레인은 다른 쌍용차와 마찬가지로 1.5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었습니다. 1.5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쌍용차 티볼리를 비롯하여
코란도에도 적용이 되는 엔진으로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쌍용차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아이신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와 토레스의 최적화된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코란도와 비교해 발진 가속 성능을 10% 정도 향상을 시키는 등 기존 쌍용차에서 아쉬웠던 성능을 일부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성능 개선을 통해 3종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비롯하여 연비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새롭게 적용된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에 노출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토레스의 연비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클러스터에 나타난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엔진 회전수는 약 2500rpm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기어는 5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트램에 표시되어 있는 평균 연비는 15km로 나타나 있겠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연비입니다. 동일 파워트레인으로 사용 중인 코란도의 경우 복합 연비가 10.5km에서 11.5km로 토레스에 노출된 평균 연비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성능 개선을 통해 코란도 때와는 다르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 토레스의 고속 주행 및 정속 주행 최대 연비를 해당 클러스터 이미지의 노출을 통해 알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클러스터에 표시된 잔여 연료량은 약 40%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연료 대비 주행 가능 거리는 약 210k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풀 주유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충분히 500km를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비가 이렇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연비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큰 폭으로 연비 개선을 이뤄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쌍용차는 오랜 시간 고통을 인내한 끝에 마침내 토레스라는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토레스는 큰 주목을 받은 것 역시 사실이며 앞으로 토레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 가운데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는 SUV 차량들 대부분이 패밀리 차량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패밀리카가 아닌 정통을 내세운 오프로드에 초점을 맞춘 듯한 토레스는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